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목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나온 곳은 인천에 있는 인천역에서 가까운 계양장이라고 그래요. 계양장.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항구가 열린 인천항이죠. 그래서 그 근처에 계양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좀 촬영을 하다가 제가 좀 급히 중요한 일을 하게 생겨가지고 좀 촬영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도 이제 은행 두 개를 봤는데요. 지금 세 번째 은행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은행이 바로 1899년도 정도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은행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아주 좀 멋있어요, 되게. 예, 아까 일부에서 본 건 좀 프랑스 스타일의 은행이 있었고, 이거는 뭐 어디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약간 뭐 독일에 옛날에 여행 갔을 때 느낌이지만 약간 독일의 느낌, 독일 스타일의 좀 분위기도 좀 있어요. 아주 멋진 건축물이면서 아주 단단한 건축물입니다.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인 거지만 이게 은행으로 사용되다가 전에 한번 특정한 기간에는 한번 이렇게 이 술 마시는 요정으로 사용됐던 적도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 유럽 건축물 보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서울역 건축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멋있고요. 그리고 인천에 오면 이렇게 은행 몇 개, 세 개의 은행 아주 멋진 건축물에 속합니다. 전국에서도 아마 거의 뭐 10개 안에 5개 안에 드는 그런 멋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다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박물관. 오늘은 어쨌든 간에 대불호텔 박물관을 구경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은행들은 외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양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계양박물관. 말 그대로 계양시대의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으로 사용된 곳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기관으로 중간중간에 사용을 했다 그래요. 저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올라온 거 있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비둘기 못 앉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앉아가지고 똥을 싸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비둘기 못 앉게 하려고 저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플라스틱 침을 이렇게 다 세우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이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죠. 아까 1부에서 한번 이렇게 서라운드로 한번 봤는데 2부에서 또 서라운드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고요. 인천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우리 이제 오늘의 목적은 대불 호텔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안쪽에 내부 호텔의 이런 모습들,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거니까요. 우리 이제 대불 호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건축물도 공식적인 건축물은 아닌데 좀 봤을 때는 일제시대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 한번 쭉 이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대불 호텔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생활사 전시관인데 요것도 같이 볼 겁니다. 오늘의 목적은 이 대불 호텔 안에 들어가서 호텔 내부의 모습을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생활사 전시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대 시절의 그런 생활 모습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불 호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편으로는 이제 조개지라고 그래요. 저쪽 편으로는 청나라 사람들이 주로 1900년대 전후에 거기서 거주를 많이 했고요. 이쪽 이 유럽 건축물이 있고 이런 쪽은 일본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개지가 그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바로 대불 호텔입니다. 대불 호텔. 이 대불 호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 대불 호텔에 대해서 들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1900년도 전후에 이제 지어진 호텔이에요. 호텔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바닷가고 금융도 아까 은행도 보셨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자야 되니까 몇 박 며칠로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대불 호텔인데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사용되어지다가 어느 시기에 이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게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소가. 그래서 이 현재 보고 있는 이 대불 호텔은 100% 복원된 겁니다.
복원되었다 하더라도 안쪽에 이런 호텔들의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만해요. 들어가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말 그대로 금융 업무도 보고 무역 업무도 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자고 뭐 먹고 자고 하면서 업무를 주변에서 보던 곳이라 보시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호텔의 분위기를. 네, 이게 호텔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한번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보이시죠? 아까 이거 조개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저 청나라 건물 하나 보이시죠? 한번 그래도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그래도 대불 호텔 그래도 보는 김에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서 한번 보죠. 이게 바로 조개지 계단이에요. 한번 쭉 서란도로 한번 보실게요. 이게 청나라 건물이에요. 청나라 건물. 예, 이쪽 라인이 말 그대로 이쪽 바다 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라인이 조개지입니다. 조개지. 쉽게 말해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인이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른쪽은 지금 차이나타운이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옛날에 그 1900년도 전후에 이 청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예, 이렇게 이쪽 편으로 쭉 넘어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청나라 사람들이 살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요쪽 경계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 편, 아까 은행 보고 호텔 있던 곳은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의 경계입니다. 경계라서 청나라와 일본이 말 그대로 나누어지는, 동네가 나누어져서 살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상당히 이것도 지금 대불 호텔 보러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인상적인 청나라 건물이에요.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이것도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조개지 계단입니다. 계단. 아까 경계선에 해당되는 계단이에요. 예, 이게 바로 청나라 건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아주 선 하나 차이로 옆에 바로 청나라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청나라,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살던 바로 그곳이에요. 여기에 선 바로 옆에 여기 지어져 있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그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지금은 차이나타운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예, 보세요 한번. 예, 원형 그대로 와서 상당히 재미있고 인상적인 건물입니다. 대불 호텔 보다가 이걸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일 겁니다. 원래는 오늘 이거 소개 목적이 아닌데 대불 호텔 보다가 옆에 있는데 이거 안 보여드리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걸 꼭 보여드립니다. 저 벽 보세요. 벽 아주 오래된 흔적이 나죠. 한번 쭉 보면서 이제 우리 대불 호텔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딱 보면 뭐 청나라 느낌이 나죠. 이 문도 그렇고 좀 발코니도 그렇고요. 예, 우리는 이제 대불 호텔로 갑니다. 예, 우리의 오늘 목적지 대불 호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불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쭉 층별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서라운드로 한번 보시죠. 근데 2층에 올라가면은 저 호텔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개항장 당시의 풍경이에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 아까 특별하게 저거 보이시죠? 저 아까 밖에서 봤던 이게 바로 대불 호텔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호텔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소가 돼 가지고 100% 복원이 된 건물입니다. 똑같이 지어놨네요. 그렇죠? 지금 모습하고. 이 사진 재밌는데요? 진짜 이거 되게 재밌는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도로하고 똑같아요. 지금 모습이 거의 지역이 흡사해요. 일본 집들 되게 많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대불 호텔 넘어가 차이나타운이고 이 안쪽에 보니까 보이는 집들이 다 일본 집이죠. 그래서 조개지, 일본인이 사는 곳이 이쪽 넘어서는 청나라, 그래서 조개지가 있다고 아까 표현을 드린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보니까 설명이 딱 아주 조화가 잘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상당히 인상적인 사진이거든요. 참고로 이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는 게 보시겠지만 이게 일본 집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일본 이 골목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런 집들이 6.25가 나면서 남은 건물들이 지금 인천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건물 중에서 여러 개가 남아있는 거죠. 10개, 뭐 20개, 30개 이런 식으로요. 예,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는 사진이라 보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 보세요. 바닥 강화유리 바닥인데 이 바닥이 이제 화재로 인해 가지고 대불 호텔이 다 전선은 됐지만은 말 그대로 지하 구조, 지하 하층 구조가
하층 구조는 당연히 남겠죠. 전소가 돼도. 그래서 하층 구조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데블 호텔이 있었던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우리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거 예전에 누가 얘기했을 때는 여기가 화재로 전소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살펴봤더니 내용을, 여기가 전소되었다기보다도 이게 말 그대로 데블 호텔로 운영이 되다가 한 1918년도 정도에 중국인이 이 건물을 데블 호텔 인수해가지고 중화루로 이용했다네요.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전에 들었던 얘기가 좀 다른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좀 써있는 내용이에요. 써있는 내용으로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재로 전소된 게 아니라 이렇게 데블 호텔 1900년도 전후에 이 데블 호텔이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 1918년도 정도에 데블 호텔이 영업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인이 이 건물을 인수했대요. 그래가지고 중화루로 이용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한 거의 1970년대 초까지 운영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화루, 쉽게 말해가지고 중국 음식점이죠. 그걸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간판만 걸고 이제 월세집으로 이용되다가 1978년도에 이게 철거가 됐다네요. 이게 공식적인 얘기예요. 이 화재로 전소된 거는 그냥 그거는 빼고 지금 말씀드린 걸로 좀 역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옛날에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보면 여인숙이라고 막 써있죠. 예, 이게 쭉 이용되다가 근데 1970년 초까지 이용되었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1970년대로 써있네요. 진짜 여인숙이 있고, 이 사진은 저도 처음 봐요. 되게 좋은데요. 예, 2층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밖에서 봤지만은 이거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화재로 전소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1970년대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중화루로 데블 호텔에 1888년도에 데블 호텔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용되다가 중간에 1918년도에 중국인 인수해서 중화루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1970년대 월세방으로 이용됐대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내부를 어느 정도 개조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철거가 된 겁니다. 철거가 됐으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아까 밖에서 본 건물처럼 완전히 건물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가 이 건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복원한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호텔의 물품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호텔의 물품이에요. 여러분이 차 생각하면은 중국 문화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 문화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차 있잖아요. 차 마실 때 우리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게 되면은 차가 찻잔이 시커매, 바닥이 시커매가 때가 묻은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찻잔이 깨져 있거나 음식 그릇이 깨져 있거나 이제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깨지고 이 찻잔 바닥에 때가 묻은 거는 그만큼 자기네 가게가 오래된 가게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있고 아주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화를 좀 이해하면은 이런 걸 이렇게 이런 물건을 갖고 와 때가 묻은 걸 갖고 와 또는 찻잔이 깨진 걸 갖고 와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중국 음식 문화 중에서 이 중국 사람하고 진짜 아주 가까운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다 중국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간혹가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문화 중에 하나가 음식을 푸대접하는 걸 싫어해요. 아주 넉넉하게 대접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이 옛 문화, 식생활 문화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 사람이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이 탕수육을 하나 시켰는데 다 먹다가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보통 하나 나오면은 양보하다가 누군가는 하나 꼭 먹게 되죠. 아까우니까 먹어야죠. 음식 남기면 안 되니까. 딱 집어 먹잖아요. 한국 사람이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앞에 있는 중국 사람이 주인장 부릅니다. 주인장 하면서 불러가지고 탕수육 하나 더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 상당히 난처하죠. 배부른데 무슨 또 탕수육을 하나 더 시키냐고.
근데 중국 사람 식기 딱 오면 그래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그냥 그 먹지 않은 탕수육값까지 같이 돈을 내고서 나갑니다. 역시 뭐 중국 사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중국 사람 음식이 남지 않으면은 대접을 넉넉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중국 문화만의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남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다 먹었다는 건 뭔가 배가 고프시구나, 덜 먹었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중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이 다 그걸 지키는 건 아닌데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경우에 좀 난처하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또 혹시라도 이해한다기보다도 그냥 중국에 가서는 음식 한 개 정도는 남기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요 호텔 요거 잠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다른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중국 문화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거 얘기하다가 뭐 30분, 1시간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한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예, 이게 바로 대불 호텔 그 당시에 이 내부 모습이에요. 예, 침실의 모습도 보이고요. 저 전축이라고 그러죠. 전축 스피커도 보이고요. 샹들리에도 보이고요. 예, 요렇게 바로 저 여행자 가방 보이시죠? 네, 저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우리 또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 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차 문화가 참 재밌어요. 이 차 문화 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차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아편 전쟁 아시죠? 영국하고 이 중국하고 싸움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차 마시는 걸 보고서 놀랬다고 합니다. 이 아주 멋진 찻잔에다가 차를 마시는 걸 보고서 상당히 매력에 빠져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차를 많이 수입을 해요. 그러다가 이 홍차도 차 이렇게 소위 말하는 녹차 같은 걸 가지고 가다가 말 그대로 이 배에서 그게 발효가 되면서 홍차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은 아침밥 먹은 다음에 좀 쉬었다가 애프터눈 티라는 걸 마시죠. 중국 사람이 먹는 그 말 그대로 티를 마시는 거죠. 홍차, 녹차, 뭐 이런 보이차 같은 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과자, 쿠키를 놓고서 또 3시간씩 이렇게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 좀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 사람은 중국의 차를 수입해다가 머리가 맑아져서 그 차를 너무나 시민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많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 사람이 이 다른 상국에다가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고 머리가 맑아지고, 중국 사람들은 아편을 마시다가 머리가 몽롱해지고, 그러다가 화나가지고 중국 시당국이 그 아편을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영국 함선이 아니에요. 상선 3척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중국이 수십 척, 한 50척씩 갖고 나갔는데 3척하고 싸웠는데 싸움에 졌어요. 왜냐면은 영국은 로켓포를 쐈거든요. 로켓포. 그리고 엔진이 좋아가지고 멀리 도망가면서 로켓포로 다 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은 임진왜란 당시에 썼던 그런 대포 비슷한 걸로 쏘니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50척 정도가 3척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고, 그러고 나서 홍콩도 빼앗기고, 그리고 여러 개, 한 5개면 5개 정도의 항구를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차 문화도 알면 좀 재밌어요. 아유, 차에 대한 얘기만 해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한번 그렇게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쭉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이 가구들이 아주 예뻐요. 예. 이 안쪽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침실이에요, 침실. 말 그대로. 여행자들이 잠을 자는 곳이죠. 예, 이런 또 물품 한번 구경해 보시죠. 아주 멋진데요. 이거 옛날 그대로예요. 원두커피 투전자래네요. 요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여기다 그 허비콩 넣고서 달달달 볶는 곳이에요. 달달달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이런 주전자에다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커피를 끓여서 먹어요. 터키 가면 이렇게 이 커피가루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바로 먹습니다. 엄청 진해요.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런 목소리가 지금 모독곡을 떠나가지고 빨리빨리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줘야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쭉 한번 또 봅니다. 예, 이런 옛날 물건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볼까요, 더? 예.
쭉 이렇게 한번 보시죠. 사진기 대단합니다. 요것도 요것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옛날에 장난감이 있죠.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체경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쌍안경처럼 보이는데 안에 보면은 이런 사진 풍경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른 장난감. 예,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예, 우리 조선 사람들 그 당시에 차 보았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기차, 전철 이런 거, 트램 같은 걸 타고 다녔죠. 예, 또 호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3층에 또 올라왔어요. 한번 쭉 보시죠. 예, 샹들리에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이게 호텔의 분위기입니다. 예, 서라운드, 아주 피아노가 아주 멋지네요. 아유, 쭉 한번 서라운드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뮤직박스래요. 뮤직박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뮤직박스. 예, 추억의 골동품이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LP판 돌아가는 전축. 아주 옛날 거죠. 전축이라고 하면 정확한 용어는 축음기라고 하죠. 축음기. 여러분, 방금 우리 이제 대불 호텔 내부 관람하고 이제 우리 다른 것도 보러 갈 거예요. 아까 말한 생활 전시관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근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옛날 전철의 모습이죠. 네, 60년대, 70년대 생활사 전시관이라고 써있네요. 옛날 모습 하려고 전철 내부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생활사 전시관에 들어왔어요. 옛날 사진들 이렇게 쭉 보여요. 어우, 이 사진들 보세요.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모습이죠. 옛날에 수돗물도 배급받았잖아요.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옛날에 인천 모습이 이랬어요. 지금도 이런 풍경이 좀 남아있는 곳이 있죠. 자, 이런 사진 보면 옛날 생각나죠. 저 버스 보세요. 60년대, 70년대 모습 같아요. 예, 쭉 한번 전심을 구경해 보시죠. 옛날에 옷가게가 이래있다. 패션샵을 표현한 것 같아요. 소품들도 보시고요. 네,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쭉 훑어봅니다. 이 골동품, 사진기들 보세요. 골동품. 네, 이발소의 전경이에요. 이발소. 네, 한번 또 이렇게 쭉 생활사 전시관 한번 쭉 보시죠. 어우, 재밌는데요. 이렇게 놓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여기 우물이죠. 우물 물 푸는 거. 저 막 지렛대식으로 막 흔들면 물이 찰찰 나오잖아요. 저 밑에가 엎드려가지고 막 등목하고 그랬는데, 시골에서. 그쵸?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이 가정집의 모습이에요. 옛날 생각 많이 나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네요. 그쵸? 예, 옛날에 이렇게 연탄 배달도 이렇게 하고요. 또 뻥튀기 튀기는 거, 뻥이오도 있고요. 전파사도 옛날에 많았죠. 가게 이름이 옛날에 화선장이 있었나봐요, 인천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곳이었나봐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도너츠, 도나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억의 물건들. 또 계단으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한번 2층 풍경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옛날 극장이 프로. 진짜 오래된 풍경이네요. 얄개, 뭐 로봇 태권브이. 예. 요즘에 나오는 이 연예인들 옛날 젊었을 때 모습이네. 아, 옛날 주전자 보세요. 옛날 이런 주전자, 밥그릇. 우리 옛날의 모습이죠. 진짜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아, 이제 우리 60년대, 70년, 60년대생 정도 돼야 이 맨발의 청춘을 아마 아실 텐데, 그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도 맨발의 청춘을 즐길 나이는, 옛날에 즐겼을 나이는 아니에요. 텔레비에서는 가끔 가다 봤는데, 이 안에서 보니까 이게 좀 상영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옛날에 극장에서 이 상영을 했나 봐요. 예, 지금 이렇게 앉아서 보라고 이렇게 계속 좀 상영을 하고 있네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예, 옛날에 이렇게 딱 저런 거는 옛날 모습, 제가 알기로는 저런 거 있잖아요. 위에 천장.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 건물 자체는 말 그대로 신축 건물이에요. 근데 안에다가 일부러 저 옛날에 썼던, 저는 재료는 옛날에 썼던 그대로예요. 아무래도 적산가옥 같은 거 철거하면서 이거 모아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저런 보니까 대들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현대식 스타일의 이런 뭐랄까요,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보다 현대식이 아니에요. 오래된, 그러니까 아주 세월이 묻은 재료들이에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옛날 물건을 한 100년 된 물건을 잘 이렇게 모아놨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인데요. 다른 구경거리도 많긴 하지만은. 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옛날 한번 풍경 이렇게 보죠. 예, 좀 어둡게 해놨어요. 여기 좀 밝게 해놨어야 되는데 어두워서 잘 아주 자세히 보이진 않네요. 야, 007 아니에요? 007 옛날의 모습이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여기 저 위에 다 보세요. 와, 이게 바로 적산가옥의 구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생활관 있잖아요. 생활관. 이게 약간 뭐 조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딱 보니까 이 건축물은 이 원래 그 적산가옥 건물이에요. 적산가옥 건물인데 밖에만 좀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상당히 더 볼만한 가치가 있죠. 저는 하도 밖에 보면은 현대식으로 해놔가지고 안쪽에도 다 현대식인 줄 알았는데, 아까 대불호텔은 당연히 겉가속 다 100% 복원이에요. 근데 요거 생활전시관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적산가옥으로 돼 있던 거를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장은 그대로예요. 놀라운데요. 저도 저 생활전시관 예전에 한번 왔었어요. 왔는데 이건 몰랐어요. 와, 이게 볼만한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적산가옥 이런 카페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게 천장은 더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오리지널. 저는 뭐 추억의 물건들 많이 봤지만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에 왔지만은 이 지붕 구조를 못 봤어요. 와, 이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은 100년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살려놨네요. 일부는 인테리어 하고요. 저는 이게 더 재밌는데요. 저 대들보 보세요. 전형적인 일본 그 적산가옥의 천장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진짜. 저기 보세요. 대들보 크로스 되는 부분. 100년의 냄새가 납니다. 100년의 냄새. 진짜 오늘 좋은 거 발견했는데요. 예, 요런 거는 리모델링이에요. 현대식. 이렇게 해가지고 저 위쪽. 이거를 철거를 안 하고서 이 건물을 살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대식 구조물, 기둥을 받쳐가지고 저 지붕들 다 살린 거죠. 진짜 멋지네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천장 한번, 멋진 100년 된 천장 한번 보면서, 예,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